안녕하십니까, 관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지난 11월 3일 구독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9월 4일에 채널을 개설한 이래로 올해 3월에 1000명 구독자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 6개월 좀 넘게 걸려가지고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로 약 7개월 정도가 흘러서 다시 또 1000명의 구독자를 모시게 되었군요. 예전에 비해서는 살짝 속도가 좀 더뎌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독자 2000명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치 않는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도 빔 프로젝터 리뷰인데요. 오늘 빔 프로젝터는 트윙거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트윙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트윙거의 K1입니다. 미니 포켓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350 안시루멘이고요. 휴대용 핸드헬드, 스마트폰 홈 시네마 극장 라고 되어 있네요. DLP 미니 포켓 프로젝터군요. 자, 이 리뷰는 한국 최초 리뷰입니다. 다른 어떤 분도 이 제품을 리뷰한 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트윙거 이 K1을 이 한 편에 싹 다 한번 몰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해상도가 미니 DLP라서 그런가요? 480p입니다. WVGA예요. 우리가 이런 거 뭐 있었죠? V24의 땡1 땡2가 480p였고 또 224의 땡 023이 또 480p였었죠. 휴대용 DLP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거의 다 480p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DLP 방식이고요. 0.2인치 DMD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바이스가 들어있군요. 밝기는 350 안시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2000대 1이고요. 그리고 키스톤은 수직 키스톤만 가능한데요. 오토 수직 키스톤입니다. 오, 괜찮네요. 다음에 스피커가 4W짜리가 2개가 들었어요. 스피커가 2개가 들었다는 얘기는 스테레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심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에 HDMI 포트는 하나, USB 포트도 하나, 이거 A-타입 포트죠.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로 SD, TF 카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있군요. 그리고 VGA도 지원을 하네요. 확장성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터는 깡통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OS 없고요. 와이파이도 없습니다. 블루투스도 당연히 없습니다. 크기는 215-9081mm이고요. 살짝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분명히 이거 미니 포켓 프로젝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210? 뭐지? 크게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0.7kg, 700g이군요. 가볍네요. 자, 이거를 또 그럼 뭐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W4의 X땡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고 많은 프로젝터 중에 X땡이야?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상도는 720p HD였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원 LCD 방식인데 4.0인치의 LCD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밝기가 350 안시 루멘이라고 해요. 네, 이것 때문이죠. 즉 밝기가 서로 똑같이 350 안시 루멘입니다. 명암비도 2000대 1로 똑같군요. 그래서 350 안시 루멘과 2000대 1 명암비, 요것이 얼마만큼 비슷하게 구현이 될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W4의 X땡을 갖고 나와 본 겁니다. 키스톤은 수동 키스톤 만드는데 역시 이것도 수직 키스톤 만드는군요.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에는 3W짜리 하나만 들어있다고 그랬죠. HDMI 포트도 하나, USB 포트도 하나, 마이크로 SD 슬롯이나 VGA 포트는 없었고요. 역시 깡통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OS는 없었지만 이 세임 스크린
버전이라고 했죠. 미러링은 가능한 버전이라 와이파이 2.4GHz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프로젝터와 스마트폰을 이어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와이파이가 되겠죠. 블루투스도 역시 없었고요. 크기가 220-18580입니다. 이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로 길이와 높이가 좀 비슷해요. 세로 길이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크기가 어떤 거야? 이게 정면이고요. 이 위에는 갤럭시 S8 플러스를 비교 삼아 보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요게 오른쪽 측면인데요. 그리고 요게 윗면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거 꽤 큰데? 길쭉한데? 등치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요, 미니 포켓 프로젝터 아닙니다. 이거 휴대용 핸드헬드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포켓 프로젝터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W4의 X땡이 1.23kg이군요. 스펙은 이 정도 소개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언박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포장인데요. 요거는 조금 안타깝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W4의 X땡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천지차인데요. 심지어는 이거 배송하다가 한쪽이 찌그러져 가지고 왔네. 요거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리모컨이 좀 보이는군요. 리모컨 먼저 빼내고요. 그리고 본체도 빼줍니다. 이렇다니까요. 요 크기가 꽤 커요. 다음은 전원 케이블인데요. 전원 케이블의 길이는 1.3m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HDMI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AV 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고요. 단촐합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군요. 자, 그럼 외관을 볼까요? 자, K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는 순간 여기 뭐냐? 이게 프로젝터 맞아? 이건 영락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블루투스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 프로젝터 맞아요. 한번 그럼 부분별로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인데요. 렌즈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희한하게 포커스 휠이 전면에 있어요. 렌즈의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요거 바퀴처럼 생겨가지고 살살살 돌리면 포커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휠 밑에 리모컨을 위한 적외선 센서가 보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인데요. 오른쪽 사이드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안에 스피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4W짜리 스피커라고 했죠. 다음에 뒤편에는 여기 요 부분이 배기구예요. 여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요 안에 이제 팬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교적 소형 프로젝터이다 보니까 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팬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밑에 포트를 보시면 왼쪽부터 VGA 포트, USB A 타입 포트, 그다음에 HDMI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AV 인 포트, 그리고 오디오 아웃 포트, 그리고 전원 포트가 있군요. 작은 프로젝터 치고는 상당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성입니다. 다음에 왼쪽 사이드는 역시 스피커가 하나 있고요. 자, 윗면을 봅시다. 윗면에는 OK 버튼과 방향키 버튼 보이고요. 파워 버튼, 소스 버튼, 백 버튼, 메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평소에 전원만 꽂아두면은 메뉴 옆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여기 이제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파워 버튼 옆에 있는 인디케이터가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밑면을 봅시다. 밑면은 중앙에 삼각대를 위한 6mm 나사 홀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큼지막한 요 망이 바로 흡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서 뒤편의 배기구에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 될 게 빠져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 높이 조절용 나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터는 높이 조절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런 미니 삼각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K1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높이 조절이 여의치 않음을 고려를 하셔서 이런 미니 삼각대를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리모컨인데요. 이건 너무 전형적이어가지고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떤 구성이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메뉴를 살펴봅시다.
네, 여기 이 화면이 초기 화면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네, 무비, 포토, 뮤직, 세팅 이것뿐이 없습니다. 뭐 전형적이죠. 근데 뭐 UX가 그렇게 뭐 과히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세팅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예요. 메뉴가 이게 다예요. 진짜? 네, 진짜로요. 전 그래서 맨 처음엔 조금 황당했어요. 뭐지? 설마 이게 다인가? 라고 해가지고 트윈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메뉴의 다가 맞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OST 랭귀지, 랭귀지도 6개 국어값밖에 제공을 안 해요. 한글은 여기 없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저야 뭐 예전부터 계속 한글은 안 썼으니까 잉글리시로 해놓고요. 다음에 프로젝션 모드도 앞에 밑에서 앞에 선정해서 또 뒤에 밑에서 뒤에 선정해서 요거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 초기화, 리스토어 팩토리 디폴트 메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USB에 꽂아가지고 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 시에 사용이 되는 메뉴는 오직 OST 랭귀지 언어랑 프로젝션 모드 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뭐 개별적인 색감의 조정이나 아니면 사운드의 어떤 설정 조정이나 줌, 축소 뭐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거는 너무 단촐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메뉴에 대해서도 뭐 딱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스 전환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거 리모컨에서 소스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이렇게 VGA, HDMI, AV, 그리고 DMP, 이 DMP가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가 되겠죠. 요 순서대로 인풋 소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뉴에 다예요. 좀 싱겁죠. 자, 그러면 이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일단 뭐 화질 테스트 하기 전에 요 그림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진은요, 그냥 바닥에다가 K1을 그냥 원래 상태대로 바로 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바닥에 아무런 영상이 맺히질 않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빛이 전방을 향해서 그냥 쭉 뻗어나간다면 밑에 분명히 바닥에 상이 맺혀야 될 것 같은데 바닥에 아무 상이 맺히지 않는다 라는 것은 바닥 쪽으로는 빛이 안 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즉 K1의 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하고 프로젝터를 기동을 시키면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다 바닥에 깔려서 비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K1에는 오프 엑시스 기능, 다른 말로는 뭐 오프셋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빛의 중심축을 원래 정방향보다 위로 상당히 꺾은 형태, 이것을 오프 엑시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명히 프로젝터는 밑에 있는데 상이 위에 비추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천장을 뚫고 천장 쪽에 지금 상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오프 엑시스 기능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질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뭐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스펙에서도 비교해 봤었던 바로 W4의 X땡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시 그리고 명암비가 동일했었는데 정말로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게 하얀색입니다. 좀 이상한데? 그죠? 이상하죠? 분명히 중심부의 밝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네 귀퉁이의 경우에는 확실히 X땡이 되게 어둡죠? 이걸로 보더라도 안시값이 350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시 룸에는 구분할 화면의 중심부의 평균 밝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자리 쪽이 어둡게 되면 중심부가 아무리 밝더라도 이 평균값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50 안시로 동일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훨씬 더 밝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X땡의 밝기는 350 안시루멘이라는 얘기가 약간은 뻥 스펙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은색은 그냥 둘 다 뭐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 X땡이 조금 더 검은 쪽에 가깝습니다. K1이 좀 회색빛이 나요. 그런 면에서 밝기는 X땡이 좀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명암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K1보다 X땡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자, 이 칼라바 화면을 보시면은 요거 지금 색상의 특성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파란색의 경우에는 K1이 좀 더 짙은 파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의 경우에는 오히려 X땡이 좀 더 빨간빛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색의 정확도는 K1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기기는 장단점이 서로 나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면 X땡의 화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또렷한 느낌을 주는데, K1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런 느낌이 눈으로 볼 때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K1이 X땡보다는 조금 명암비가 낮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그 호수 물빛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X땡이 조금 더 깊은 어두운 물을 더 잘 표현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K1은 살짝 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글씨는 K1이 480p고 X땡이 720p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런 화면을 보시면 확실히 K1이 살짝은 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K1의 색깔 표현이 약간은 희뿌연, 살짝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특성이 있네요. 자, 이 경우도 보면 확실하게 명암비는 X땡이 좀 더 낮구나, 즉 K1의 경우에는 살짝 물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랑은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밤하늘도 보시죠. 여기 지금 밤하늘을 보더라도 X땡이 훨씬 더 짙은 검은색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K1은 어두운 부분이 되게 흐리멍덩해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W사의 X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갈색이나 적색의 표현이 좀 더 도드라진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게 화질 테스트의 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화질 테스트를 통해서 뭘 알게 됐다고요? 밝기는 X땡보다는 K1이 좀 더 밝다. 그리고 명암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X땡이 조금 낮고 K1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서로 그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평 겸해서 K1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점을 말해보면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뉴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화면 비율 같은 경우에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실래요? 지금 이 영상은 원래 4:3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저가 선택을 해서 에스펙트 레이쇼 해가지고 4:3, 16:9 이런 걸로 바꾸는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4:3 영화도 16:9 영화처럼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구미에 맞게 색상이나 소리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도 좀 답답한 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명암비가 아쉬워요. 우리 아까 전에 화질 테스트 한번 해본 적 있었죠. W사의 X땡보다 밝기는 더 밝을지 모르겠지만 명암비는 똑같이 2000:1이라고 스펙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K1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디어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는 정말로 중국에 하나밖에 없나 봐요. 역시 똑같은 UX 형태의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아쉬운 것은 높이 조절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요거 은근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스크린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K1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따로 미니 삼각대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밑바닥에 있는 6mm 호를 통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하게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좀 상대적인 느낌이기는 한데 K1이 안에 공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되게 좁다 보니까 거기에 또 팬까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좋아, 알겠어. 그러면은 이 트윙거 K1의 장점은 뭐야? 장점은 밝기입니다. 밝기가 350 안시 루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값이 좀 더 사실에 근접하는 정확한 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급의 480p 프로젝터들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이 밝기가 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요. 사운드가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4W짜리 스피커가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터는 가로로 길쭉한 모양의 프로젝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스피커가 서로 등을 지고 플레이가 되다 보니 이거 스테레오 효과가 나름 쏠쏠하고 괜찮은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꽤 괜찮습니다. 다음에 K1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여러 포트 슬롯들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480p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분명히 이 프로젝터는 작은 화면을 전제로 하고 보셔야 됩니다. 즉 60에서 80인치 사이의 스크린에다가 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보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터블 빔 프로젝터 치고는 생김이나 이런 것들이 무난하지 않고 예사롭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제 관심을 잡아끈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관제 찬스 얘기 안 해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다리시라고요. 광군제 때 한 큐에 걷어드려야 되니까 지금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월 11일 광군제 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가 재밌었다. 독특하네. 리뷰하느라고 공 많이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